정치 여담 야담 시간에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고발 사주 의혹, 청부 고발 의혹, 해당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 매체의 기자들과 편집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들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원은 국민의힘이다, 여권이 아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제가 늘 이 사안 얘기할 때마다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사실관계와 추론 부분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관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번 보도의 사실관계 핵심. 일단 사실관계 핵심은 작년 4월 3일입니다. 총선을 앞둔 4월 3일이고 4월 3일이라고 하면 3월 31일에 MBC에서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보도를 일부러 난 게 3월 30일 저녁 이제 8시 뉴스데스크를 통해서거든요. 그리고 있고 며칠 있었던 4월 3일에 당시 대검에서 근무하던 수사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던 손준성 검사가 당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송파갑 공천을 받았던 후보인 김웅 당시 후보에게 지금 보시면 윤석열 전 총장 측을 위해서 최강욱 당시도 후보군요. 최강욱 후보, 황희석 후보, 또 유시민 전 장관, MBC 기자 이런 사람들을 고발해야 된다는 내용의 고발장과 그 첨부하는 자료들을 김웅 후보에게 보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김웅 후보는 그걸 당 인사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의혹을 인터넷 매체가 보도를 한 겁니다. 검사가 청부, 말이죠. 사주, 예. 청부 고발 의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검사가 말이죠. 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예. 누군가를 고발을 해서 수사를 받아서 그 사람을 좀 벌받게 해야 하는데 법적 지식이 모자르고 변호사 비용은 없고 이럴 경우에 검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고발장 같은 거 대신 써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고발장을 대신 써주는 거 잘 안 합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형사 사건을 고발하다가 너무 안 됐으니까 이런 거 좀 고발 한번 해보세요라고 넌지시 언급을 해줄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민사 같은 공개된 법정이니까 재판하다 보면 판사님이 그 당사자들 본인 소송한 당사자들한테 이거 참 안 됐는데 뭐라고 제가 가르쳐 줄 수는 없고 그냥 나가서 한번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가서 전문가랑 상담 받아보세요라고 이제 넌지시 알려주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답을 줄 수는 없는데 당신 뭔가 억울한 게 있는 것 같으니 나가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라 요거거든요. 이 정도 선까지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더 나아가서 저기 억울한 것 같으니까 제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고발장을 대신 써드릴 테니까 이걸 가서 접수하세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검사들 바쁜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 자, 손준성 검사는 전체를 다 부인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게 부인하고 나섰는데 예. 김웅 의원은 좀 대응이 달라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단 피해갔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고발 사주에 실체가 없다. 왜? 내가 고발한 적도 없고 예. 이걸 갖다가 고발해야 된다라고 내가 고발장 쓴 적도 없기 때문에 고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손준성 검사가 김웅 당시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이것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역시 지금은 인터넷 매체에서는 의혹 보도를 한 거고 손준성 검사하고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일절 부인하고 김웅 의원은 조금 NCND도 아니고 좀 애매합니다. 예. 주장이.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가 사실관계를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적 상황으로 이 뉴스버스에서 보도한 내용이 다 맞다. 손준성 검사가 정말 당시에 김웅 의원에게 연수원 동기니까 이거 내가 쓴 건데 당에다 전달해서 고발 좀 해, 우회로. 우리가 강하게 수사할게. 라고 만약에 한 것이 맞다. 라고 하면 이건 사실 정치적으로 큰 문제인 거고 그럼 이건 안 되는 일인 건 맞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예. 자, 검사가 사건 관계자한테 이거 내가 써서 줄 테니까 당신들이 그것도 정치권이고 총선을 앞두고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고발을 하면 거기다가 또 수신처도 대검이잖아요. 중앙지검은 이성은 검사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의혹보다가 사실고 100% 팩트다. 수사를 하든 감자를 하든 뭐가 하든 간에 팩트로 드러났다라고 하면 그럼 문제가 되는 거 맞죠, 이건.
SBS 법조팀 기자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수신처로 했다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공공수사부장은 네. 윤석열 라인이 아니라 또 추미애 라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당시 그랬죠. 배영 예. 공공수사.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약간 모순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기에 따라 다른 건데 여러 그러니까 가지 그 기사의 핵심 중에 하나는 네. 그렇게 고발장을 넘기면 네. 대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다루기 쉬운 어느 지검으로 이 사건을 보내서 네. 수사하도록 하겠다라는 추론이 이어졌는데 근데요. 그 추론의 한 근거는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근데 출연 한국가 무너지는 거고 이게 원칙상 저도 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피의자 주소지가 관할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사람도 관할 다 중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딱 받았어요. 중앙에 내려보내면 이성윤 검사장이 있네. 누가 있냐? 대전이 있습니다. 이성윤 검사. 대전 보내. 안 돼요. 대전에 피의자들 주소지가 없어요. 관할이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대검은 수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신처가 어디냐는 큰 상관이 없다는 네, 이거는 거죠. 관할이 중앙에 될 수밖에 없어. 주소지가 물론 뭐 남부일 수도 있고 동부일 수도 있고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관할이 중앙이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중앙지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 자 이번 사안이 윤석열 전 총장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여권에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여권 따라서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정치적 있겠죠. 사안으로 이미 비화했어요. 했죠. 그러면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와 윤석열 전 총장과의 연루 여부 이런 어떤 온갖 의혹의 핵심이 앞으로 밝혀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뉴스버스는 추가 보도를 예고한 상황인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손준성 검사가 정말 이걸 작성해가지고 당시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저 고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발장에 뭐 실명 판결문부터 뭐 첨부 자료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첨부 자료를 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첨부 자료도 보면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검찰이든 법원에 고발장이든 소장이든 넣고 이렇게 뭐 스크랩을 하거든요. 이제 첨부 자료들을. 그 증거 중에서 뭐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서 붙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저기 보면은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당시에 황희석 후보하고 저 누구야 최강욱 후보하고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은 것까지 있거든요. 뭐 조선일보 기사들도 있고 그런 기사들까지 고발장에 첨부하라고 과연 써서 보냈을까라고 보면 두 가지를 왜 나누냐. 예를 들어 저기 있는 뭐 기사들 있잖아요. 야, 이 지모 씨가 이런 사람이야. 지모 씨 페북을 보면 필명 이화로다 있는데 매일 뭐 선정부 윤 총장 욕하는 게 밖에 없어. 뭐 이런 그런 페이스북 캡처한 사진들, 신문 기사 스크랩한 것들, 뭐 최강욱 의원의 어떤 사진 이런 것들은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이 연수원 동기가 친분이 있으니까 야 이거 봐봐. 이거 사실 한동훈 검사 좀 억울한 거야. 뭐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긴 할 거예요. 근데 고발장을 써서 줬냐는 건 전혀 별개 문제거든요. 그건 사진이나 첨부자료 기사들은 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저도 저 주영진 같은 형님 이거 보세요. 지모 씨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고발장을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당에 전달해서 고발하라고 넘기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 예.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당시 후보 사이에 오고 갔다고 의혹이 보도된 자료들 중에서 첨부 자료하고 고발장 본문하고 완전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예.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궁금한 거는 제가 손준성 검사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손준성 검사인데 내가 모시고 있는 윤 총장을 위해서 이거를 고발장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속된 말로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걸 김웅 후보에게 줬을까요? 제가 송 검사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정치권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송 검사의 장인은 저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당신 제가 모르겠네요. 정책위의장까지 했던 TK의 쪽에 있는 굉장히 파워 있는 의원이었어요. 뭐, 예, 언론에 보도됐죠. 알려졌잖아요. 예. 장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검찰 라인에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이나 김도 의원이나 사실은 법사위와 검찰의 잔뼈 긁은 의원들 많아요. 파워 있는 의원. 그쪽을 통하는 게 더 다이렉트고 효력이 있거든요. 근데 당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 공천받아가지고 선거운동 이렇게 다니는 사람한테 저 연수원 동기라가 덜렁 줘가지고 이걸 준다? 이런 걸 당에서 받은 사람은요. 본인이 받아서 이걸 책임지고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고발장 당 지도부를 압박을 해도 고발장을 제출하게 하든 아니면 묵히든 자기가 정보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들고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손준성 검사 정도면 장인을 통하든 아니, 검찰 선배들을 통하든 얼마든지 그 문건을 제대로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은 찾아서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연수원 동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시에 그냥 선거운동 이틀인가 3일째 됐던 김웅 의원한테 이걸 준다라는 게 진짜 좀 화형.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에 좀 늦게 합류한 거는 맞죠. 네, 더군다나 바른미래당이 있다가 통합되면서 온 거니까. 유승민 당시 전 대표 픽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1일 영입주자잖아요. 그러면은 차기에 대선이 벌어지면 저 다른 쪽 캠프로 갈 게 명확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이걸 보여준다? 저는 그래서 그건 참 납득이 좀 안 돼서 여러 가지 좀 알겠습니다.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뭐가 즉 그 의혹 보도가 맞다 아니면 오보다 이렇게 뭐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뉴스버스는 뉴스버스라고 하는 매체의 신뢰도를 내걸고 이 보도를 한 것이고요. 본인들도 윤석열 전 제보를 받았다고 총장이나 김웅 의원, 손윤성 검사는 또 자신들이 아니라고 하니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 책임지고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법사위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오후 2시부터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의사진행 발언만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일단 법사위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것 같은 여러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뭐 판사 사찰 여부 뭐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2기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수사정보정책관 폐지까지 권고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문무일 총장 당시에 동향정보 수집 기능 삭제하기로 했음에도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정보의 특성상 범죄 정보와 밀접하게 관련이 됐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범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징계 의결서는 바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나머지 자료들에 대해서 박주민 간사님과 우리 윤한홍 간사님께서 위원회 의결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광욱 위원님 관련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의 재책과 회피의 규정이 있고요. 최근에 통과된 국회 법에 그 관련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내년 5월 말부터 적용이 되도록 돼 있으니까 그 관련 규정들을 참고하셔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역 때문에 환기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사위는 본질에는 하지도 못하고 말이죠. 1시간이 넘도록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그만큼 이번 고발 사주 의혹, 청부 고발 의혹, 정치권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말이죠. 이 의혹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됐다. 오늘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당한 공방을 벌일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내일 주영일의 뉴스브리핑 시간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버스의 고발 기사죠. 일종의 고발 기사인데 이 탐사 보도를 통해서 이런 의혹을 세상에 알리는 보도를 한 건데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 권경애 변호사,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진중권 전 교수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우리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대선과 대선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런 동영상을 매주 올리겠다. 그게 기사에 나왔던데 말이죠. 권경애 변호사가 이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께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날 MBC가 그 한동훈 검사하고 이동재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잖아요. 보도한 상황에서 윤 총장님하고 한동훈 검사 그 수사팀이 그 뭔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무언가 음모를 꾸민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파다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그런 고발을 사주한다? 저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기억으로는 4월 3일이면 제보자 X나 한동훈 검사에 대한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도상으로는 4월 3일 오전에 한동훈 검사의 목소리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몇 시간 만에 그 고소고발장이 작성되고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 권경희 변호사가 지적하는 부분은 4월 3일이라고 하는 시점상 그 MBC의 검언 유착 의혹 보도 이른바 그때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하는 그 검사장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시점인 것 같은데 뭐 육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만 나온 상황에서 벌써부터 한동훈 검사를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작성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시간적이고 논리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저 얘기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권경희 변호사가 저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안 드리고 지금 좀 첨언을 하면 이런 거죠. 지금은 이 1년 동안 우리가 채널의 그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다 지나가고 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아 맞아. 당시에 저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내용이 이해가 돼.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작년 4월 3일 기준으로 딱 보자는 거예요. 3월 31일에 뭐 검언 유착 의혹이 MBC에 첫 보도가 나오고 제 기억인지 아마 제가 지금 모니터 봤는데 3월 30일에 MBC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꼭지로 뭐 단독 그랬을 보도를 거예요. 했어요. 예. 그리고 일종의 그 제보자 X가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조선일보 4월 1일인가 2일일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마 예. 그 다음 날인지 하루가 지난지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4월 1일인지 4월 2일인지 조선일보에서 거의 처음으로 야, 이 제보자 X라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인데 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4월 3일 당시에는 대부분 아는 사람들은 한동훈 검사장이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이야.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당신 직무 배제라는 발표가 나오기도 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런데 말이죠. MBC가 4월 2일에 보도한 거 보니까 하루 전날 예. 4월 2일인가요? 4월 2일에 윤 총장 최측근 검사장과 통화 분명히 그 목소리 뭐 기자 출연까지 해서 검언 유착 취재 전말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로 봐서 하루 전에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게 소위 말하면 추론이 가능한 그런 추론은 상황이죠. 가능한 상황이었죠. 요 추론은 3월 30일에 최측근 검사장이면 한동훈 검사장 저도 3월 31일 날 MBC 보도 딱 보자마자 저 한동훈 검사장 얘기겠구나라고 느꼈는데요. 네. 추론은 다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자 한동훈 검사장이니까 한동훈 검사장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당신 직무 배제라고 한 건 그 다음이란 얘기죠. 아직 직무 배제도 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적과 아군을 나눈다면 상대의 공격의 카드가 어디까지 오는지 시작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반격의 카드를 준비한다는 건 상황상 맞지 않아요. 만약에 5월 3일, 6월 3일에 이런 걸 준비했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되면 나올 게 다 나오고 한동훈 검사장 이름도 다 나오고 뭐 직무 배제되고 온갖 일 다 당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내가 반격을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할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윤 총장 입장에서도 그때는 한동훈의 한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예. 4월 3일에 한동훈 검사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거를 윤 총장청에서 반격을 한다?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그 부분을 아예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정말로 그렇게 고발장을 작성해서 전했다고 한다면 예. 불가능한 날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아, 거죠. 불가능해요? 4월 2일은 네. 이런 게 드러났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럼 누가 봐도 한동훈 검사장이고 만약에 작성한다고 한다면 그걸 염두에 두고서 작성하기에 불가능한 시점은 아닌데 어쨌든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때만 해도 명시적으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까지 공개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작성은 검사들이 일 잘하니까 마음 먹고 하면 한 2시간 하면 예, 하죠. 근데 예. 얘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이건 사실 정치 싸움이거든요. 정치적인 상황상 그런 걸 준비하기엔 4월 3일은 너무 빠른 시간이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죠. 아마 권경희 변호사는 그런 취지 아닐까 싶어요. 예. 앞으로 뉴스버스가 후속 보도 예고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더 보도하는지 잘 보셔야 할 것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 손준성 검사 전체를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답답하겠죠.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은 어쨌든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김웅 의원도 오늘 구체적으로 해명을 안 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 사주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손준성 검사한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연수원 동기고 친하다고 한다면 분명히 기억이 있을 거라는 게 상식적인 추론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또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